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10월 16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에 앞서서 이제 아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요거 좀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브레인 앤 바디 리서치라고 아시죠? 여기가 이제 수출 데이터를 10일에 한 번씩 올려주세요. 근데 이제 그리고 매월 15일은 전월 있죠. 전월 최종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월 10일, 10월 20일, 10월 30일은 이게 10월 30일까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나올 텐데 10일 단위로는 이제 잠정치입니다. 잠정 수출액이 나오고 매월 15일은 그 전달의 확정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총 4번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10월 30일이 아니라 11월 1일 날 이제 그 전달 잠정 수출이 또 나오긴 하지만 이제 그건 잠정치고 이제 15일 날은 확정치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 이제 15일이다 보니까 어제 브레인 앤 바디 리서치에서 이렇게 확정치에 대한 걸 다 요약을 해주셨는데 요게 텔레그램 욕입니다. 여기. 그래서 브레인 앤 바디 리서치, 제가 이거는 많이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죠. 요게. 네, 잠시만요. 제가 이걸 다시 복사를 좀 해가지고 크게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여기. 그래서 이걸 그대로 뭐 네이버나 뭐 이런데 이제 입력창에다가 저기 인터넷 이제 연결 주소잖아요. 저거 치시면 텔레그램이 깔려 있으면 이제 여기로 바로 가실 수가 있어요. 요 주소는 요거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혹시 이제 이런 거 사용하기 어려우신 분은 좀 컴퓨터 잘 다루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들어왔다고 칠게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요 사이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요 옆에가 화면이거든요. 뜨는데 요거 있죠. 요 검색 버튼 누르면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브레인 앤 바디 리서치 요 검색 버튼 딱 누르시면 바로 이제 여기서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텔레그램 보실 때 꼭 요걸 누르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채널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이 채널에서 요걸 누르셔야 검색이 돼요. 근데 요 채널에 안 들어가고 그냥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요 채널만의 검색이 아니라 모든 이제 채널이 다 검색이 되니까 검색할 수가 없죠. 그래서 꼭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하시고, 여기 이제 이걸 이렇게 누르셔서 검색을 할 때는 찾고 싶은 거 찾으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이제 삼성전자를 찾고 싶다. 삼성전자에 관련된 수출액을 찾고 싶다. 삼성전자 이렇게 딱 하시면 삼성전자 수치가 다 나와요. 여기 삼성전자 수입액, 일본 경기 활성에서 NCF라는 필름을 수입했다. 삼성전자 관련된 데이터가 될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찾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창상 피복제, 이게 이제 사실 TNL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창상 피복제 같은 것도 여기 딱 하시면 창상 피복제가 여기 나오죠. TNL 이번 주 화요일 날. 요걸 딱 눌러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떠요. 바로 일로 이제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9월 확정치 수출 데이터입니다. 요걸 눌러 보세요. 이렇게 누르시면 요게 이제 창상 피복제, 아마 엑셀로 작업하신 것 같아요. 그 수치들이 나옵니다.
이번에 확정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요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요거는 분기로 찍으신 것 같아요. 예. 분기 수출액. 그러니까 이번 3분기 다 합쳤더니 전체 수출. 이건 미국 이제 국가별로 이렇게 또 이제 구분하신 것 같아요. 노란 게 이제 미국이고 영국, 캐나다.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되게 하기 힘든데 이런 데이터들을 제공해주고 있고 3분기로 보면 아주 좋죠. 근데 9월만 보면 조금 이게 꺾였죠. 여기가 9월만 보면 전달보단 좀 못하죠. 뭐 그렇게 이제 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최근 데이터예요. 요건 이제 월 단위고 여기는 분기 단위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이제 엑셀 원본 자료입니다. 20년 9월부터 일평균 수출액이 쫙 이렇게 일평균 수출액 수출 금액 요 데이터도 그냥 그대로 아마 이 엑셀 데이터를 그대로 캡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보고 또 참고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요 밑에 이제 9월 확정치가 나와 있는 거고요. 네, 9월 확정치 수출 금액. 근데 아무래도 9월은 일자가 적잖아요. 그죠? 일평균 수출은 꽤 높은 거예요.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일평균을 주로 보세요. 일평균 보면 8월, 7월보다 일평균 수출액이 밑에 보시면 훨씬 커요. 근데 전체 수출은 왜 줄었냐면 일자가 적어요. 9월은 추석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왜곡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보시는 법은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검색을 하세요. 뭐 나는 ISC에 뭐 테스트 소켓을 원한다고 ISC를 치셔도 되고 뭐 실리콘 러버 소켓 뭐 이런 걸 치셔도 되고 예. 그래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제 미국 증시하고요 ASML 좀 실적 안 좋았죠. 또 미국 뷰티 CLSA란 증권사에서 K뷰티 이번에 투어했나봐요. 유럽번하고 하나오션이 해양 플랜트 힘을 준다. 국세청장이 내년에 군투세 시행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시스템이 완비가 안 돼서 현재로서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삼성 SDS, 오로스 테크놀로지, 하나시스템, 조선건설 요거는 우주항공입니다. 네, 우주항공 100페이지가 넘는 자료긴 한데 최대한 그냥 추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잠시만요. 네. 오늘 이제 미국 증시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은 급락했습니다. 나스닥이 급락했고요. ASML의 실적 쇼크 요게 좀 컸고 예, 유가가 좀 급락하면서 에너지 기업들도 안 좋았고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 행진 이어가다가 이제 오늘은 빠졌어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에 대한 석유시설 공격이 군사시설 목표로 한다고 언급하면서 국제유가가 5%나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현재 수급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면 국제유가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전쟁 리스크 때문에 그동안 좀 버텼거든요. 근데 석유시설 공격 안 한다고 하니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뭐 주식 전략가는 증시가 아직 난관을 벗어나지 못했다. 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조만간 하락장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가격 부담은 있다는 거죠. 골드만삭스는 S&P 지수가 연말에 6,000포인트 넘을 것 같다. 여전히 좀 낙관론 얘기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투자자들 대상으로. 근데 현금 비중이 너무 적게 줄어들었대요. 주식 비중을 많이 늘렸다는 거는 위험 신호다. 네. 그래서 주식 비중이 급증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는 신호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 비중이 너무 높다는 얘기예요. 지금 투자자들이 현금 비중보다. 그러면 그거는 좋은 신호는 아니라는 거죠. 주식 살 만큼 다 샀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은 좀 매도 신호 나왔다라는 그런 이제 분석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특징주는 ASML이 실적이 좀 안 좋아서 급락했고 엔비디아, 뭐 AMD, 마이크론까지 다 급락했고요. 애플이 1.1% 정도 상승을 했고 애플은 뭐 일단 제품 인도 시간이니까 주문해서 제품을 내가 받는 시간이 길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공급받기가 어려운 거니까 수요가 좋다는 얘기죠. 근데 주문했는데 바로 다음날 와요. 어떻게 돼요? 지금 공급이 남아 돈다는 얘기예요. 빨리 온다는 거. 좋은 게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걸 리드타임이라고 하는데 리드타임이 최근에 증가했다는 거. 아이폰 수요 괜찮구나. 근데 23년 리드타임이 34.8일이에요.
지금이 얼마냐면 20.5일이니까 23년보다는 확실히 지금이 리드 타임이 짧죠. 짧다는 얘기는 주문하면 바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예전보다는 그렇게 높진 않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그 애플 밸류 체인들이 썩 좋진 않은 거죠. 예. 그래도 어쨌든 이제 최근에 다시 리드 타임 늘어났다 하면서 애플 올랐고 테슬라 별건 없었고요. 월그린 부츠가 이제 미국의 제약 유통사인데 미국 매장 폐쇄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렇게 비용 절감에서 실적 좋아지는 건 솔직히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매출 성장이 나와야죠. ASML이 실적이 안 좋았는데 실적은 좋았어요. 근데 이거예요. 수주 예약 주문 요게 너무 안 좋았어요. 반토막 났어요. 예상이 53.9인데 26.3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충격을 좀 줬고 AI 좋은데 다른 시장이 안 좋다. 여기 나와 있죠. 맥코리가 리포트를 썼는데 인텔, 삼성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 인텔이 투자를 좀 줄이고 있고 삼성은 파운드리 쪽이나 이런 쪽에서 수율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장비 이 구매가 좀 더디다고 봐야 되겠죠. 또 중국도 안 좋고 중국 매출 비중이 네덜란드 ASML은 절반이나 돼요.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반도체 전체 문제는 아니고요. 예, 반도체 전체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거보다 이 ASML의 주요 고객사 중국, 삼성, 인텔 이 세 개가 좀 안 좋아지면서 충격받았다. 그리고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ASML이 빠지니까 이제 반도체에 대한 약간의 실망이 나온 거죠. 그래서 주가는 많이 빠졌다. 미국도 빠졌고 오늘 한국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우려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새로운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AI 좋고 HBM 좋아요. 다만 삼성과 인텔은 안 좋죠. 뭐 다 알죠 우리가. 네. 그다음 전통 반도체 안 좋은 거 알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한 번 더 확인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미국의 뷰티 시장 동향인데 이건 이제 로이라는 굉장히 그 이제 블로그분 중에 유명하신 분이 적어주셨는데 예, 이번에 저도 이제 들어가 봤더니 이게 영상이 다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생방송으로만 이게 노출이 돼가지고 지금 저도 여기 사이트 들어갔더니 막혀 있어가지고 이제 이분이 올려놓으신 거를 좀 캡처만 해왔어요. 중요한 부분만. 그래서 7월 첫 번째 프라임데이,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여기 고병철 이사라는 분이 컨퍼런스를 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설명을 한 거죠. 그거를 이제 캡처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브랜드가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1년에 2번 있는데 2번 다 싹쓸이 1등부터 4등까지. 요건 뭐예요? 여기도 우리나라 거잖아요. TNL. 화장품 아니지만 이거 어디예요? TNL. 예, 마이티 패치. 요거 여드름 패치잖아요. 한마디로 한국이 그냥 싹쓸이 하고 있고요. 지난주 열린 가을 프라임데이도 라네즈, 바이오던스, 코스알엑스. 아마존 카테고리 소비자 카테고리 시장에서는 이제 화장품 카테고리가 이끌고 있고 한국 브랜드가 1위를 하고 있고요. 한국 뷰티셀러 매출액 성장률이 작년에 75,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무려 90%. 이 성장을 하고도 또 성장.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골고루 성장. 근데 성공 배경은 이렇게 조선미녀라는 브랜드 아시죠? 이게 쌀로 만든 선크림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친환경 성분 같은 거. 그러니까 화학물질보다 약간 자연에서 나오는 성분을 되게 지금은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 요게 이제 바이오댄스 하이드로겔 콜라겐 마스크. 저걸 착용하고 있으면 몇 시간 후면 저게 흡수되는 게 이렇게 보이시죠? 그 사람들이 이제 체험한다고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게 혁신 제품이 됐고 또 바이럴. 예. 입소문이죠 바이럴은. 입에서 입으로 계속 이제 SNS 통해서. 그리고 구글 트렌드인데 코스알엑스, 아누아 다 한국 브랜드예요. 한국 브랜드가 차이 상단. 코리아 스킨케어가 그 밑에. 그러니까 브랜드가 더 우위에 가는 정말 기현상입니다. 그만큼 여기 이제 고병철 이사도 언급한 것처럼 조선 미녀인데 왜 이렇게 쓰죠? 조선 미녀 같은 특정 브랜드의 키워드를 직접 검색하는 분들의 비중이 늘어나니까 한국의 K뷰티 브랜드가 위상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요새 화장품 재미없어요. 좀 답답하지만 화장품 투자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오히려 주가 안 좋을 때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도 저는 필요하다. 왜냐면 이게 이런 트렌드가 일회성은 아니니까요. 다만 항상 말씀드린 게 많이 오를 때는 조심해야죠. 계속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CLSA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이제 ODM 업체들 탐방 갔다 왔나 봐요. 그래서 한번 이제 ODM부터 용기 회사 한번 다녀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고서가 나왔고 앞장에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제가 챗GPT에 딱 돌려가지고 이제 그 번역을 해줬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 K뷰티 모멘텀 여전히 유효하다. 또 강력한 주문 흐름과 견고한 시장 수요 유효하다. 화장품 ODM 트렌드 지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화장품 ODM 회사들은 K뷰티 트렌드의 구조적 성장이 최소 2, 3년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의 투어는 9월 말 진행했는데 많은 회사들이 3분기 실적에 대해 2분기에 공개한 것보다 더 의미 있게 상향 조정을 했다. 또 과잉 주문으로 인해서 많은 ODM 회사들이 지금 용량 제한, 이제 용량이 좀 어느 정도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문을 못 쫓아가는 거죠.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ODM 회사는 현재 최대 용량. 근데 여기 ODM 회사 중에 좀 용량이 많이 남는 데가 어디죠? 우리 보고서 많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코스메카 코리아. 거기는 아직도 가동률이 이렇게 아주 높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워낙 이게 생산 능력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회사가 안 좋다가 아니라 가동률 낮으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용량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얘기니까 충분히 더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최대 용량으로 아마 가동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요즘에 용기 업체들도 얘기들 많이 나오죠. 이제 대표적인 펌텍코리아 최근에 보고서도 봤지만 올해 강력한 주문 흐름 덕분에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그리고 몰드 서비스, 그러니까 펌텍코리아가 미리 틀을 다 만들어요. 그리고 고객한테 제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고객은 뭐 그 틀 마음에 들면 바로 계약 맺는 거죠. 그런 게 인디 브랜드들한테는 잘 요즘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실리콘투는 우리나라 이 수많은 인디 브랜드를 해외에 소개하고 하나의 쇼핑몰에서 이제 판매까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유통의 천병 역할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무엇일까? 이제 연구개발.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저기 아마존 거기도 나와 있지만 연구개발.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아모레 퍼시픽이 그런 면에서는 좀 앞서 있대요. 연구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 K뷰티 트렌드는 여전히 초기 단계고 성장 둔화 신호 없고 점유율은 7, 8월 기간 동안 조금 둔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에 투어를 하고 나니까 K뷰티의 구조적 성장이 이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세를 섹터에 대한 좋은 매수 기회로 보고 있고 한국콜라, 코스맥스, 아모레 퍼시픽. 근데 요런 뭐 기업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면 더 괜찮은 기업들도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다만 이제 전체 섹터에 대한 의견, 외국계에서 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화장품을 좋게 보고 있다는 걸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최근에 하나오션이 해양 플랜트는 이제 바다에서 원유를 시추하거나 천연가스를 이제 시추해서 거기서 액화시키는 바다에서 모든 걸 하는 거죠. 에너지를. 그건 장치 산업인데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뭐 기당 한 2조 원이 넘고요. 근데 이번에 하나오션이 해양사업부에 3명의 외국인 임원을 영입했는데 이 중에 이제 2명은 이쪽의 전문가래요. 원유를 생산하고 저장하역하는 FPSO,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 이런 거 이제 담당하는 임원들을 해외에서 데려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사실 이 해양 플랜트는 대우조선을 망하게 할 뻔했어요. 2015년, 16년에 3조 원을 까먹었고요. 현대중공업 4조. 이것 때문에 진짜 뭐 큰 엄청난 적자를 봐가지고 이게 몇 년간 후유증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쪽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이제 왜냐하면 전력 부족 때문에 유가 오르고 있고 근데 유가는 좀 최근에 빠지고 있지만 어쨌든 LNG 수요가 많이 늘고 있고 지금 유가 수준에서도 해양에서 원유 수출하는 단가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양 플랜트 사업이 다시 활성화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 적극적이고 사실 지금 해양 플랜트 1등은 삼성중공업이에요. FLNG 있죠. 바다에서 이제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는 그거 세계 1등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수주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다른 업체들은 못해서가 아니라 좀 이제 워낙 그동안 많이 까먹다 보니까 여길 좀 멀리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해양 플랜트 쪽으로도 삼성, 현대도 이제 더 진입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고 하나오션은 아예 그냥 임원까지
이제 영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싱가포르, 이거는 제가 한번 공시 설명해드렸죠. 다이나믹 홀딩스가 싱가포르의 해양 플랜트 기업인데 이거 이제 공개 매수해서 아예 인수하기로 지분을 다 그렇게 좀 결정을 하고 지금 인수 추진 중에 있어요. 예, 일단 한 척당 2조에서 3조 원에 달하는 고부가치 선박이고 이거 성공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 하나오션은 상선, 방산, 군함, 해양 플랜트로 이어지는 좋은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관련된 이제 보통 해양 플랜트 하면 이렇게 해양 플랜트 좋아지면 누가 수혜받냐면 기자재 쪽에선 그쪽이죠. 피팅, 피팅 회사들이 좀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금투세는 이제 국세청장이 내년에 시행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게 뭐 거래 자료라든가 원청 징수라든가 이런 제도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세칙 합의도 해야 되는데 증권사들도 사실 거의 준비 안 되고 있어요. 뭐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10월인데 10월도 중순 넘었는데 좀 쉽진 않은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떠나서라도 폐지가 돼야죠. 금투세는. 그리고 이제 보고서도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 SDS가 일단 그룹 IT 서비스 기업 중 가장 주목할 기업으로 꼽아주셨고 IT 서비스하고 클라우드 사업하고 있죠. 그래서 생성형 AI 관련 매출도 지금 확대되는 것 같고요. 기업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삼성 SDS는 우리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체 대상으로 사업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이게 감이 잘 안 오지만 기업체들한테 다양한 IT 서비스를 줍니다. 주로 삼성그룹에 주는 거죠. 근데 생성형 AI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매출이 좀 내년에 더 늘 걸로 보는 것 같고 PER이 14.5배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무엇보다 현금이 5조 원 가까이 있어요. 수년금만. 이거를 좀 어디에 좀 썼으면 좋겠는데 주주환원을 좀 파격적으로 하시든가. 저 돈 가지고 왜 저걸 아껴두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니면 M&A를 하든가, 그죠? 그러니까 주주들이 원하는 건 저 막대한 수년금을 어떻게든 해라. 돌려주든가 주주들한테. 근데 좀 액션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주가가 좋을 텐데 그게 아직은 좀 명확하지 않아서 좀 아쉬운 편이고. 자, FS 리서치의 황세현 연구원님이 오랜만에 이제 반도체 장비, 참 요새 반도체는 얘기도 하기도 좀 두렵습니다. 워낙 안 좋으니까. 근데 그래도 좋은 보고서가 나왔고요. 이 노광 공정, 오늘 뭐 물론 ASML이 주가 폭락해서 뭐 좋을 수는 없지만 노광 공정이 이제 빛 있죠. 요거를 이제 마스크에 싸가지고 패턴을 그리는 이제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할 때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공정 검사 장비입니다. 오버레인 뭐냐? 제가 예전에 함께 배우기에서 했던 내용을 이제 캡처해 왔어요. 그래서 요게 오버레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쌓잖아요. 한 번 공정하고 위로 한 번 또 쌓아요. 쌓고 층을 만들죠. 그럼 얘네가 이 층이 이렇게 올라갈 때 반도체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하나씩 얘네가 일치해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그래서 1차 공정하고 이 네모난 칸 있죠. 이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 위로 올려요. 그래서 이 제가 그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죠. 오버레이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거 잘 되는 거죠. 위치가 맞죠. 포개졌을 때. 그래서 굿 배드는 위치가 안 맞죠. 얘가 여기 너무 밑으로 갔죠. 가운데 정확히 있어야 된다.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겹쳤을 때 이게 맞아야 돼요. 이게 오버레이 계측자입니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아마 하이닉스로 추정하고 있고 경쟁사는 미국의 KLA, 뭐 세계적인 회사죠. 그리고 AI나 이런 수요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미세화는 계속 늘어날 것 같고, 근데 여기 절대 강자는 KLA입니다.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이제 쫓아가는 입장이죠. 그리고 중국 매출 비중이 높고요. 이제 삼성전자에도 아마 테스트를 해서 매출을 발생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어디로 갔냐면 HBM 쪽으로 갔어요. 이제 후공정에도, 그러니까 전공정도 있지만 후공정까지 같이 아우르는 그 삼성전자로부터 장비 수주도 했습니다. 해당 장비가 요거예요. 웨이퍼 휘어지는. 웨이퍼가 휘어지면 안 되죠. 온도 차이로 웨이퍼가 휘어지는데 그러면 이게 눌러 붙어가지고 서로 칩을 연결할 때 이게 제대로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장비를 이용해서 저기 휘었는지 안 휘어진지
그걸 검사를 해줍니다.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휘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수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웨이퍼가 휘어지는 거 정도를 검사하는, 이게 이제 HBM에 들어갑니다. 삼성에. 예. 그러니까 HBM 장비 수혜주고, 또 뭐 다른 장비도 있고요. 예. 하이브리드 본딩에서는 이제 구리가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정확하게 됐는지 그런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보고서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이 기업은 잘 될 거는 같아요. 이 상태면. 왜냐면 1600억밖에 안 되는 시총이에요. 작죠. 연구 개발을 152억이나 해요. 매년. 파크가 129억. 파크는 시총이 1조가 넘죠. 넥슨도 넥슨이 몇 조죠? 한 8천억 되나요? 저도 이 시총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시총 큰 회사들도 이 그러니까 이 연구 개발이 이 오로스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계속 기술 투자하는 건, 그래서 실적이 좀 생각보다 좋진 않죠. 근데 그 실적이랑이 안 좋은 게 뭐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젠간 돌아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아까도 제가 아침에 이제 방송하는데 그 라이브 하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새 좀 안 가냐? 안 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좀 지지부진한 거죠. 그렇다고 빠지지도 않고. 근데 일단 실적이 3분기 안 좋을 거예요, 예상보다. 그냥 그게 좀 있어요. 근데 그건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증익은 어쨌든 이제 본격화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전체 실적은 좋고, 내년도 좋고, 내후년 좋고, 수출 때문에 실적 늘어날 거고요. 특히 웬만한 한국 무기에 그 레이더 있죠. 요거를 대부분 하나 시스템이 하거든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천공투 수주했죠. 이번에 이라크도 있거든요. 거기에 그 아마 이라크 수주도 몇 달 안에나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레이더, 그거를 하나 시스템에 공급합니다. 보통 1조 원 정도 공급을 해요. 그리고 이익 증가율은 39.5%. 가파르게 증가하는 이익을 감안하면 성장주에 적용하는 멀티플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또 미국 조선사도 인수 추진하고 있고, 여러모로 방산, 우주항공 다 맞물린 기업이니까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주가가 싼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걸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하락할 때 그때 보시면 되겠고, 조선 상승 사이클 엔진에 주목하자. 저도 이제 요즘에 이런 보고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도 대신해서 보고서 나왔는데 핵심은 엔진이다. 왜 엔진이냐면 엔진이 중국 기업들이 수주를 엄청 하잖아요. 거기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죠. 그래서 규제 핵심은 이제 EEXI랑 CII, 이게 이제 탄소 배출 감소하는 규정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CII, 이게 탄소 집약도 지수인데 올해부터 등급이 발표돼서 A에서 E까지. 바로 퇴출은 안 돼요. 근데 그 A부터 C 등급, D 등급까지는 선박이 운항 가능한데 2등급은 이제 연속적으로 받게 되면 2회 연속이겠죠. 1회가 아니라. 그죠? 2회 연속. 그러니까 올해도 A 등급, 내년에도 2등급, 올해도 2등급이면 그냥 퇴출 나옵니다. 운항하면 안 돼요. 이를 준수하려면 엔진을 바꿔야죠. 친환경 엔진. 아니면은 선박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엔진 수준은 굉장히 크게 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엔진은 우리가 한번 한께배우에서도 공부해봤지만 선박 수주 후 5, 6개월 내에 엔진 수주 받고 이후 2, 3년에 걸쳐서 제조합니다. 혹시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 제가 한께배우기 좀 한지는 좀 됐는데 엔진 부분만 또 따로 한께배우기 영상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엔진이 한번 공부할 만해요. 왜냐하면 지금 조선에서는 가장 모멘텀이 큰 게 약간 좀 엔진 쪽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박 인도전 5, 7개월 전에 엔진을 납품하고 신조선가가 상승하면 엔진 평가도 이제 상승하는 그런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친환경 선박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연료 선박은 만드는 데 핵심은 엔진이다. 그래서 그 핵심이 이중 추진 연료, DF라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연료도 쓰면서 친환경 연료 같이 쓰는 거예요, 섞어서. 그래서 이중 추진이라 그래요. 신규 선박의 45%, 신규 컨테이너선 수주의 83%가 DF 엔진으로 지금 발주해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탄소 배출 때문에. 탑픽은 하나 엔진이고, HD 현대마린 엔진 이 두 개를 꼽아주셨고, 관심 종목은 STX 엔진과 K-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잠시만요. 요게 이제 규제 조치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EEXI, CII. 요거는 이제
운항 거리 어느 정도 운항했을 때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냐 그걸 나타내고, 요거는 등급제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기존 선박도 포함돼요. 옛날에는 새로 만드는 배만 규정이 적용됐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운항하는 배까지 다 포함합니다. 규제가 되게 센 거고, 이 선박의 운임 이게 보세요. 속도가 다 줄고 있죠. 왜? 탄소 배출이 많으니까 규정 맞추려면 속도를 줄여야 돼요. 이거 안 하려면 배를 바꿔야죠. 그래서 그 배를 바꿀 때 친환경 엔진이 들어간 배로 바꾸는 거죠. 하나 엔진은 글로벌 2위 엔진사 1위가 어디죠? 현대중공업이죠. 그래서 상반기 수주잔고에서 LNG 이중철 추진 연료 비중이 70% 엔진이 주로 삼성과 하나오션의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엔진과 이런 이제 이중 추진 연료 간은 마진율 차이는 크게 없대요. 메탄올 연료는 좀 비싼 편이고, 컨테이너선이 제일 크니까 제일 비싸다. 그러니까 크면 좀 비싸대요, 엔진도. 보시면 되겠고, 현대 마린 엔진은 HD, 여기는 STX 중공업인데 이번에 HD 현대 중공업그룹에 편입이 됐고, 여기는 대형 엔진 중에는 이중 연료 추진 엔진이 이중 추진 엔진이 비중이 80%고, 근데 주로 여기 HD 현대 마린 엔진은 좀 중형 엔진을 만들어요. 좀 중소형 선박 있죠. 그게 메인입니다. 근데 디젤, LNG, LPG 다 하고 있고, 예, 중형 엔진은 아직까지는 막 이거를 친환경 연료로 좀 바꾸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뭐 탄소 저감 장치나 이런 걸 다는 것 같아요. 대응하는데, 근데 결국엔 저기 임시방편이고 바꿀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주환원은 결성금이 그동안 많아서 좀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의견이고, 다만 요건 제가 쓴 건데, 제가 이제 공시 다 찾아보니까 올해 수주한 공시 중에 70%가 중국향이에요. 중국이 요새 수주 엄청 하죠. 그래서 HD 현대 마린 엔진은 중국이 요즘에 선박 수주하는 데 있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은 사실은 우리나라 경쟁력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엔진을 중국도 가져다 쓰는 거죠. STX 엔진은 이름은 엔진인데 이것도 엔진 맞는데 방산입니다. 핵심은. 그러니까 그건 헷갈리지 마세요. 선박용도 해요. 주력은 K9 자주포 요 국산화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조선보다는 좀 방산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케이프는 여기 그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 그 케이프 투자증권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볼 때 그걸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조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글로벌 1위 실린더 라이너 제조사고, 엔진이 피스톤 왕복 운동할 때 이를 감싸는 통로 역할을 하는 부품인데, 그래서 여기 부동산 PF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증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과 증권사가 같이 있는. 그래서 배당도 주죠. 예, 주는 편이고, 근데 PF 리스크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NH 이은상용의 건설 이제 재건축을 곁들인다. 그러니까 건설업 정도 나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택 매출 비중이 높은 편인데 주택값이 오르면 사실 건설주한테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택 가격은 아마 앞으로 오를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커요. 자재비가 많이 안정화됐어요. 비용 부담이 낮아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건설사 고생 많이 했죠. 또 지금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재건축 해가지고 많이 해서 집값을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왜? 공급 늘려야 되니까. 그럼 이건 건설주한테 좋은 거죠. 예, 공급이 일단 늘어나는 것 자체는. 재건축이 빨라지면 좋죠. 건설사는. 예, 그리고 뭐 PF 리스크도 많이 완화됐다. 그래서 건설업 정도 지금 최악인데 좀 내년을 본다면 좀 나아지는 것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우주항공 관련된 내용인데, 예, 사업성 검토. 스페이스X는 3일에 한 번씩 로켓 발사하고 있고, 저궤도에 올린 7,000개 위성으로 400만 명의 가입자인 위성통신 제공하고 있고, 왜 부자들이 우주로 가려고 할까? 뭐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우주에는 자원이 많습니다. 히토류가 달에는 널려 있어요. 헬륨 3 한 톤만 있어도 원유 5천만 배럴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위성통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을 이렇게 어디로 움직이는지 볼 수 있는 큰 역할을 했고, 인공위성은 지금 현재 활성 중인 게 7,500개가 통신위성이라고 합니다. 9,000개죠, 9,000개. 9,000개 중에 7,500개가 이제 통신위성. 관측위성에서 이제 그 막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의 플래닛하고. 근데 여기 관측위성이 이제 관측하는 거죠. 예.
이제 정찰 목적인데 그때 해상도가 높아야 된대요. 막사는 해상도가 30cm급, 플래닛은 50cm. 30cm면 정말 잘 보입니다. 예,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30cm급은 전차 종료 발사 포지션, 예, 종류, 전차의 종류부터 발사 포지션까지 볼 수 있는데 50cm 해상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사가 그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더 유리하다 이런 내용이고, 22년 2월에는 위성 영상 업체가 제공한 레이더를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러시아 무장차장이 줄지어 있던 게 보였고요. 구글맵 통해서 조사하니까 교통체증, 그 1시간 뒤 러시아가 전쟁 선포.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포착을 했던 거죠. 이제 하늘에서 적을 내려다보는 시선, 그러니까 방산 목적으로 상당히 중요해졌다. 우리도 방산 목적으로 4254 군 위성 사업하고 있고요. 스페이스X는 수직 계열화 했고 정부가 주도하는 지금 시장이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민간에 많이 이양하고 있지만, 그리고 스타쉽 펠컨 9과 달리 이제 메탄을 주 연료로 활용한다. 그러니까 스타쉽은 스페이스X의 최신의 발사체죠. 이번에 메카질라라는 로봇팔로 이렇게 딱 안착한 거. 얼마 전에 발사한 펠컨 9은 이제 스페이스X의 주력 발사체입니다. 예. 근데 스타쉽은 메탄을 활용해서 발사를 하고요. 예.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단, 2단 모두 다 재활용할 수 있어서 발사 비용이 낮아요. 블루 오리진은 이제 제프 베이조스가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대형 발사체 뉴 글렌을 개발 중에 있고, 미 공군이 지금 5억 달러, 제프 베이조스가 이게 잘 돼야 돼요. 이게 돈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블루 오리진의 운명은 여기에 달려 있고, 뉴 글렌은 달 착륙성, 우주정거장, 통신위성 모든 프로젝트에 관한 발사를 담당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카이퍼 프로젝트가 바로 이제 이 통신위성 띄우는 위성 서비스 하겠는 거. 이 카이퍼 프로젝트에 연결된 회사가 인텔리언테크죠. 여기에 지금 그 게이트웨이 안테나 공급하고 있잖아요. 3번 정도. 카이퍼 프로젝트가 지금 스타링크랑 이제 경쟁을 하겠죠, 앞으로. 로켓랩은 이제 소형 발사체 미국 기업이고 성공적으로 계속 지금 발사하고 있는 것 같고, 막사 테크놀로지 아까 말씀드린 관측용 30cm 해상, 플레인랩은 조금 약간 해상도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우주 개발은 이제 군사적 수단, 자원 선점, 애국시 고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다. 전 세계 우주 산업의 선두주자들인 미국과 중국의,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간의 좀 자존심 문제도 있는 거죠. 중국 창어 4호가 세계 최초로 달의 뒷면, 인도는 달의 남극인가요? 거기 갔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좀 뒤처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미국도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방관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밸류체인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주 출범이 됐고, 예산의 많은 부분을 이제 그 발사체 개발에 좀 집중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인공위성 쪽으로 많이 또 집중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우리나라 위성 제 밸류체인입니다. 근데 비상장도 많고, 여러분이 딱 보셔도 눈에 들어오는 건 세트레가이 있죠, 그죠? 세트레가이가 아마 딱 눈에 들어오시지 않을까. 예, 물론 굉장히 많은 밸류체인이 있지만, 그리고 국내 발사체에서는 이제 덕산 네코스는 이제 이것도 한번 우리 공부했었던 기업이죠. 덕산 하이메탈 자회사고요. 위성항법. 예. 그리고 또 눈에 들어오는 이노스페이스, 이거 이제 상장하고 참 안 좋았죠. 근데 발사체 사업이라는 게 돈 벌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상장했고, 한번 그때 함께 배우기 위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하이로 코리아가 여기 왜 들어가 있나 그러실 텐데, 조선회사인데 그죠, 피팅. 근데 누리호 밸브 피팅 공급을 했대요. 약간 우주항공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장비, 여기 이제 많이 알려진 기업들도 있고, 한양 ENG가 좀 여기 들어가 있고요. 우주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네. 자, 그래서 이런 밸류체인 한번 참고하시고, 우주투자공략법은 어쨌든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결국엔 돈은 정부 프로젝트에서 나오니까 정부 발주를 받는 기업들이 유리하고, 결국 발사체하고 그 다음에 관측위성, 방산 목적으로 위성을 제조하고 위성 통신 납품하는 이런 회사들이 좀 낫지 않겠냐. 그래서 탑픽은 세트레가이, 이번에 상장 회사 중에 HVM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발사체에 들어가는 특수 소재 있죠, 합금 같은 거, 그런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거기랑 관심 종목 인텔리언텍을 꼽아주셨으니까 한번 우주항공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좀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보고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공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배터리 공시도 있었고 공시 좀 많았는데 현대중공업이 그 암모니아 운반선 두 척 수주 받았고요. 예, 연초 대비 수주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STX 엔진은 예인 음탐김이 어리, 저도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검색해 봤더니 이 두 개를 STX 엔진인데 저 방산도 목적의 저 부품들을 수주했어요. 하나오션에. 그래서 좋은 뉴스 이제 내용이고, 예인 음탕인 함정에서 사용되는 수중 탐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중에서 잠수함과 어뢰를 원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대요. 어뢰 음향 대양 체계, 함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뢰에 소음 있죠. 탐지해서 어뢰가 온다. 그래서 이제 방어하는 목적들의 이런 예, 부품들을 좀 납품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LG엔솔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했죠. 예, 포드 배터리 공급 계약. 그래서 여기 주민의 연구원님이 이제 써주셨던 자료를 보니까 예, 연평균 12.5 기가와트 예, 공급을 한다. 4년 동안 두 건이에요. 예. 그리고 연 매출로 비교하면 24년 매출 한 10%고, 이번에 들어가는 건 파우치형 타입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폴란드에서 양산하고, 탑재 차량은 여기. 이번 공시로 27년부터 다 합치면 기존에 앞서 했던 공시들 있죠. 그거랑 합치면 유럽에서만 공급되는 게 이제 앞으로 연간 28.5기가와트. 그래서 꾸준하게 유럽에서 좀 안 좋았잖아요, 사실 그동안. 근데 유럽 시장이 이제 내년부터 전기차 많이 팔아야죠. 환경 규제 때문에. 그러니까 포드도 그래서 LG엔솔과 또 손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좋은 것 같고요. 동국제약의 리봄 화장품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저도 리봄 화장품이 뭔지 몰라 찾아봤더니 ODM 회사입니다. 예, 인증도 받은 회사예요. 생산 인증. 동국제약과 한번 시너지 효과, 이익도 내는 회사고요. 그래서 이런 화장품 회사 인수했다는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부자 매수는 성신양해랑 삼성전자가 있었으니까 각각 이런 매수가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만 좀 간단히 좀 설명드릴게요. 오늘 이제 코스피는 일단 하락을 했고요. 뭐 결국 오르질 못했고, 코스닥도 역시 오늘은 좀 부진한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오후에 좀 많이 밀려서 안 좋았습니다. 뭐 오른 것도 없는데 정말 한국에 좀 제일 안 좋은 게 미국 빠지면 더 빠지고, 그죠? 이게 좀 너무 답답한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엄청 팔았고요. 예, 오늘도 6,600 좀 사나 싶더니 이틀 딱 사고 다시 다 팔아버렸죠. 이 증시가 올라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정말 세상이 망한 것도 아닌데 너무 판 게 좀 아쉽고, 오늘은 글쎄요, 낙태피임 테마가 있나요? 저도 이게 처음 봐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기 명문제약의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다음 오늘 뭐 펩트론 주가 많이 올랐죠. 펩트론 이제 그때 함께 배우기에서 지난주에 공부해봤죠. 그 기술, 이제 약을 체내에서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갖고 있어서 이제 비만 치료제에 좀 앞으로 사용량이 늘 것 같아서 아마 괜찮은 오늘 좀 분위기로 갔고요. 그 다음 제약주들도 오늘 제약주들 어쨌든 좀 중소제약사들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렌터카에서 하나 좀 올랐고, 예, 구충제 오늘 뭐 약간 그런 이슈 있었나 보네요. 뭐 또 약간 감염병, 예, 이쪽 관련주가 다 올랐네요. 면역항암제도 올랐고, 네, 해운주도 일부 반등을 해줬습니다. 백신 쪽, 네. 그리고 시멘트 일부 올랐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오늘 아시겠죠? 현대모비스 뉴스는 없었어요. 7%는 올랐더라고요. 지금 저도 왜 그러나. 근데 어제도 한번 우리 보고서 봤잖아요. 근데 어제 나온 내용은 이제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연다. 그래서 아마 주주환원 얘기하지 않겠냐. 그 기대감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오늘 정말 웬일로 현대모비스가 8%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없고요. 예, 오늘은 뭐 반도체가 제일 안 좋았고, 온디바이스 AI, HBM, 네, 2차전지도 좀 빠졌습니다. LG엔솔이 버텼지 나머지는 안 좋았고, 전선주도 안 좋았고, 전력기기, 뭐 피팅, 예, 뭐 MLCC 오늘 뭐 다 안 좋았고요. 상사주, 엔터주 오늘은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시총 상위기업 중에 이제 삼성자이닉스는 오늘 ASML 때문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빠져버렸고, 모비스가 급등했고요. 유한양이 좀 쉬었고요. 전력기기도 오늘 쉬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이노베이션, 한미반도체가 좀 오늘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8%. 예, 그러니까 전력기기에서는 안 좋았고 삼성 E&A도 요즘에 뭐 수주도 좀 부진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삼성전자랑 제가 또 좋을 때 좀 좋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오늘도 좀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시총 상위 기업들 다 빠졌습니다. 반도체가 주도했고 펩트론 하나만 올랐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늘 좀 분위기 안 좋았고요. 그나마 반도체 안 좋은데 파크는 올랐습니다. 파크 시스템즈. 그리고 CJ, ISC는 요즘에 굉장히 견조하죠. 예, 주가 잘 안 빠집니다. 견조하고 화장품도 좀 빠졌고 뭐 반도체에서 오늘 유진테크가 급락했고요. 이 전공정 장비 회사들이 좀 안 좋았어요. 왜냐면 ASML이 급락하다 보니까. 고영도 오늘 빠졌고요. PSK도 전공정이죠. 그래서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다들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으로는 오늘 현대글로비스랑 둘이 같이 갔네요. 오늘 지배구조 재편 때문인지 근데 그런 내용은 없는데 하나 인더스트리얼도 좀 올랐고요. 반대로 한세이스24, CS윈드 또 왜 빠진 거죠? 아마 해리스가 좀 밀리나 보더라고요.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도 그래서 아니 근데 뭐 트럼프 되면 망하나요? 그건 아닌데 너무 좀 트럼프가 되는 거에 너무 극단적 공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펩트론이 뭐 가장 눈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뭐 다른 건 크게 눈에 들어오는 거 오늘 파도가 좀 올랐고요. 빠진 거는 예스24 최근에 이제 테마로 좀 올랐죠. 반도체 소부장이 빠진 게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해드리면 시장은 좀 답답했고 좀 어려운 장이었지만 ASML에 좀 영향력이 좀 있었던 하루였고 그리고 미국은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기술주들 가격 부담이 있어서 빠져도 뭐 할 말이 없어요. 뭐 쉴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이 안 빠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좀 답답한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가 다시 나오는 게 좀 부담이고 이렇게 되면 증시 또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또 개별 기업들의 모멘텀이 있다면 뭐 언제든지 또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잘 좀 인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빠진 기업들 웬만하면 버텨주시고 또 내용이 괜찮은 기업들인데 주가 못 올라갔으면 오히려 비중 늘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수에 일희일비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